그 상태가 되면은 겉으로 봐서는 편안해 보일 수도 있거든요. 요동이 없으니까. 그리고 시키는 얘기 잘 따라하고 엄마 말 잘 듣고. 근데 속에서는 이게 사실은 골마가고 있을 수도 있고 메말라갈 수도 있고.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감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부모로서 아이의 감정을 잘 이해하고 또 헤아리고 공감해 줘야 하고 그렇게 상호작용을 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또 동시에 나 역시도 부모이기 전에 사람이라서 감정을 가지고 있고 내 감정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계속 다루고 있어요. 스트레스, 압박감, 부담감, 죄책감 여러 가지 감정을 나도 모르게 다루느라고 거기에 에너지 소모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된 나를 관리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또 우리 자녀, 우리 아이와 감정을 교감하고 상호작용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감정에 대해서 잘 이해해야 되는 게 분명한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감정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렸는데 오늘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좀 직관적으로 우선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감정의 개념, 제일 중요한 개념은 감정은 이성과는 전혀 상관없다 이거예요. 사람 안에 여러 가지 마음이 있죠. 그거를 굳이 둘로 나누자면은 감정 쪽, 느낌 쪽, 본능적인 거 이런 쪽이 있고요. 직관적인 거죠. 반대로 이성, 뭔가 사고하고 생각하고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내 마음이 움직이는 이쪽이 있고요. 이 두 개는 서로 좀 다를 뿐만 아니라 서로 좀 상반돼서 겹쳐져 있지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한쪽이 우세할 때는 한쪽이 좀 약할 수밖에 없어요. 한 예로 내가 감정적으로 너무 압도감을 느낄 정도로 뭔가가 힘든 상황이다 치면은 그때 다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반대쪽인 합리적인 생각 잘 안 되고요. 집중도 잘 안 되고요. 논리적인 사고도 잘 안 돼요. 평상시에 내가 가지고 있던 가치관이나 플랜, 인생 플랜 이런 거랑 좀 안 맞게 감정에 의해서 판단하고 또 결정하게 되죠. 그게 감정이 우세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근데 이거는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데 반대쪽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감정보다는 뭔가 생각을 강조하거든요. 자녀 교육할 때도 그렇고 우리가 교육받을 때도 그렇고 그만큼 강화될 수 있는 게 바로 감정이라는 영역이에요. 왜냐면은 강박이라는 거를 예를 들면은 우리가 똑같은 생각, 뭔가 한 가지 생각에 몰두하고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렇게 머릿속이 꽉 차 있는 생각들로 가득 찼을 때 우리 힘들거든요. 근데 그러는 심리적인 동기가 있어요. 무의식적으로는 바로 감정. 감정이 뭔가가 많이 불쾌하거나 불편하거나 내가 의식으로 그걸 받아들일 수 없거나 그럴 때 바로 이 감정을 수면 아래로 내리는 좋아 보이는 방법, 바람직하진 않지만 자동적으로 하게 되는 게 바로 생각에 몰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박적인 생각에 몰두하는 집착 역시도 사실은 감정을 피하기 위한 게 많고요. 그 다음에 또 흔한 예로 지식화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육아를 할 때 육아서를 많이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육아를 모르니까 뭐 배우려고 보는 거 아니냐. 물론 맞는 말인데 더 궁극적인 이면의 심리적인 흐름이 있어요. 바로 지식화예요. 내가 아이를 키울 때 너무 불안하거든요. 내가 과연 잘 키울 수 있을까? 저도 물론 그런 마음이 있었고 늘 있고 그렇게 불안할 때 이 감정을 다스리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생각에 몰두하는 거예요. 감정을 조금은 잠재우기 위한 외면하기 위한 수단이 머리를 굴리는 거예요. 머리를 굴리는 또 한 가지 방법이 지식을 많이 접하는 겁니다. 정보를 많이 찾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맘카페에서 계속 정보를 계속 뒤지는 거. 내가 이미 충분히 아는데도 계속 뒤지고 있죠. 육아서도 내가 어느 정도 아는데도 계속 새로 사들이고 새로 보고 그 이유는 정말 합리적으로 내가 지식을 얻기 위해서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한 측면도 있겠지만 생각보다 그것보다 더 클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지식화라는 방어기제. 이렇게 감정과 생각은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면서도 서로 뭔가 시소처럼 하나가 우세하면 하나가 좀 열세해지고 이러한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정을 이해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게 생각과 반대되는 흐름으로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주 간단히 우선은 직관적으로 아이를 키울 때, 또 아이의 마음을 헤아릴 때, 또 내 마음을 헤아릴 때 중요한 게 뭐냐면은 내 감정이 뭔가 느껴질 때 이거를 내 생각과는 상관없다라는 개념을 가져야 돼요. 뭔가 이 생각이랑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같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반대로 움직이는 경우는 많고요. 근데 흔히 오해를 합니다. 내가 엄마인데 아이를 키우는데 불안하다, 우울하다, 뭐 이 정도까지는 그럴 수 있다 쳐요. 근데 많이들 힘들어하는 감정이 이제 아이한테 화가 나고 아이가 밉고 원망 뭐 이런 감정. 이럴 때 이 감정을 내가 소화하기 힘들거든요. 자꾸 외면하고 싶고 그래서요. 그래서 머리를 굴립니다. 판단해요. 아, 내가 엄마인데 이러면 안 되지. 이것도 생각이에요. 그리고 이 생각으로 감정을 다스리려는 시도를 많이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다스려지나요?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그거는 그냥 수면 아래로 내려가는 임기응변만 되는 거예요. 감정 해소도 아니고 해결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많이들 경험하셨다시피 순간적으로는 뭐 모면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다시 올라옵니다. 왜냐하면 감정 자체는 해결된 게 아니라서 오히려 안에 있을수록 에너지는 점점 더 쌓이고 커지죠. 그러다가 엉뚱하게 튀어나와서 폭발이 되죠. 그래서 내가 뭔가 감정을 느끼는데 이거를 인식하고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내가 가진 여러 가지 생각의 기준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보다 많은 생각의 기준들이 있거든요. 윤리적인 기준도 있고요. 또 어떤 사회적으로 학습된 그런 가치관 같은 흐름도 있고요. 종교적인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근데 내가 느끼는 감정은 이 모든 것과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직관적으로 이미 있는 거예요. 이미 있는 거를 마치 없는 양, 내가 생각으로 누르면 없어지는 양, 착각을 하고 감정을 그런 식으로 많이 다루게 됩니다. 그러는 부작용은 이미들 많이 아이를 키우면서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게 부모인 나뿐만이 아니라 아이한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로서 아이를 이제 대할 때 아이의 감정을 헤아리고 싶죠. 이해해주고 싶고 상호작용하고 싶고 정서적인 교감 중요하다는 건 다 아는데 제일 중요한 개념을 우선 알아야 돼요. 이런 아이의 정서 감정은 아이의 생각, 교육, 가치관과는 별개로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예를 들어서 너무너무 화가 나서 엄마 미워 뭐 이런 표현을 할 수도 있고 더 화가 나면 엄마 때리고 싶어 뭐 이럴 수도 있고 실제로 뭐 행동을 할 수도 있고 물론 행동은 잘못됐지만 그 이면의 감정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말로 엄마 죽어 이런 표현을 할 수도 있어요. 아이가 죽음이라는 개념을 잘 모르기도 하고 그게 상대방한테 어떤 상처가 되거나 그런 걸 잘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우선은 감정적으로 뭔가 분노, 원망, 공격성 이런 게 이제 느껴질 때는 말로 그렇게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거기서 놀래죠. 왜냐하면 생각으로 그거를 판단하기 때문에 그 이면에 있는 감정, 아 지금 뭔가가 많이 속상하고 그래서 이런 원망의 감정이 드는구나. 그거를 표현을 그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 감정 자체를 감정으로 보지 않고 생각으로 많이 보게 돼요. 큰일 났다. 우리 아이가 이러다가는 부모에 대한 어떤 인식, 부모에 대한 고마움이나 이런 거 없이 소위 그냥 망나니로 자라는 거 아닐까. 또는 사회적으로 정말 수용받지 못하는 그런 형편없는 사람으로 자라는 거 아닐까. 막 이런 식으로 막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역시 그때도 생각이 아닌 감정으로 이거를 그대로 봐줘야 돼요. 아, 속상하구나. 화가 나는구나. 그리고 그 상태에서 아이랑 대화를 할 수가 있겠죠. 그 대화는 어떤 기술이나 스킬이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게 아니라서 외우기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래 쓰던 말투, 내 스타일, 또 아이와의 관계를 고려해서 적절하게 말할 수 있어요. 지금 어떤 마음으로 그런 얘기 한 거냐고 물어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말을 들은 다음에 그렇겠다라고 또 공감해 줄 수 있고 알아줄 수 있고 아이가 말을 잘 표현 못하는 경우에는 우선은 또 보기를 줄 수도 있고 혹시 이런 거니? 이런 거니? 아이는 어리면 어릴수록 또 감정을 좀 원활하게 표현하는 게 잘 안 될수록 자기가 뭔가를 느끼긴 하는데 이거를 표현을 잘 못하고요. 뭔가는 느끼는데 이게 무슨 감정인지 모를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순간에도 감정을 헤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평상시에 뭐 그림책을 보거나 아이와 함께 대화를 할 때 이런 감정에 대한 흐름, 아주 격한 감정이든 그렇지 않든 항상 일관되게 감정을 감정으로 받아들이는 이런 관계를 늘 맺으셔야 돼요.
아이의 입장이 굉장히 중요해요. 스스로 내 마음속에서 뭔가 있긴 있는데 이거를 뭔가 이렇게 티를 냈더니 그게 뭐 말로든 표정이든 뭔가 행동으로든 표현했더니 돌아오는 반응은 감정이 아닌,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게 아닌 뭔가 판단되고 자꾸 교육되고 심지어는 혼나기도 하고 오히려 내 생활에 지장이 되고 내가 하고 싶은 욕구를 채우는 데 있어서 제한이 걸리고 쉽게 말해서 나한테 더 손해고 이런 느낌이 자꾸 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아이는 점점 자기 감정을 표현하는 거를 점점 안 하게 돼요. 표현만 안 하고 마음속에서라도 알면 좋은데 이게 역시 한 흐름이라서 점점 인식 자체도 안 돼요. 그러다가 이제 수면 아래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 상태가 되면은 겉으로 봐서는 편안해 보일 수도 있거든요. 요동이 없으니까. 그리고 시키는 얘기 잘 따라하고 엄마 말 잘 듣고. 근데 속에서는 이게 사실은 골마가고 있을 수도 있고 메말라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죠. 쌓이다가 폭발하는 경우의 문제도 있고요. 자기 감정 인식 자체가 안 돼서 오히려 사회성이 떨어지고 사람과 소통이 안 되고 이런 측면도 있고요. 그래서 큰 문제는 없는데 뭔가 삶에 열정도 없고 꿈도 없고 이런 식으로 자라서 이것 때문에 또 고민하는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에 특히 사춘기 됐을 때 심지어 또 성인 됐을 때. 그래서 판단하지 않고 감정을 감정으로 내가 우선은 수용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 이 얘기를 계속 강조드리는 거고 진짜 중요한 부분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건데 바로 아이의 자존감과 관련이 돼요. 뭐 내가 감정 표현 때문에 손해니까 뭐 얘기를 안 하게 되고 그래서 부모님과 소통이 없어지고 뭐 이것도 어려움일 수 있고 자기의 삶에 의욕이 없어져서 꿈도 없어지고 이것도 어려움일 수 있고 아니면 쌓였다가 터져도 물론 어려움일 수 있지만 제일 큰 어려움은 이런 느낌을 자꾸 경험하다 보면은 마음속에서는 내 마음에서 뭔가 느껴지는 거는 되게 이상한 거구나. 나는 되게 이상한 사람이구나. 나는 정말 형편없어서 이런 감정들이 내 안에 있구나. 이런 식으로 오히려 자기에 대해서 자꾸 판단을 하게 되고 그게 바로 자존감이 낮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위축되고 그게 진짜 아까 말씀드린 모든 게 다 걸쳐지는 애로사항이에요. 위축된 마음에서는 난 아무것도 잘하는 게 없고 앞으로도 못할 것 같으니까 또 역시 꿈도 못 찾고요. 그런 마음으로는 살아갈 동기도 잘 안 생기고요. 친구 관계를 맺을 때도 역시 위축되어 있는 마음으로 자신감이 떨어지니까 적극적으로 소통 못하고요. 항상 뭔가 가리고 숨기고 내 마음속이 들통나면 안 될 것 같은 그 두려움에 항상 숨기고 살고 그러니까 오픈된 마음으로 소통을 못하죠. 이렇게 악순환이 많이 돼요. 그래서 제일 근본은 있는 그대로의 감정을 잘 수용해주는 게 너무 중요하다. 그러려면 생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감정으로 그대로 인식해야 된다. 나도 모르게 판단이 들어가거든요. 그거를 자꾸 이렇게 없애려는 노력을 해야 돼요. 근데 그게 쉽지 않아요. 되게 두려워요. 이러다가 얘가 막 나갈 것 같고 내가 부모인데 이러다가 아이를 뭔가 바로잡지 못할 것 같고 교육해야 될 것 같은. 근데 강조드리고 싶은 말은 교육보다 훨씬 중요한 거, 훨씬 우선순위는 교감입니다.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소통하는 이 주고받고 하는 거. 근데 이제 이게 또 되려면 내가 먼저 내 감정을 판단 없이 받아들이는 게 이미 안 돼 있는 게 오랜 세월이기 때문에 그거를 아이한테 적용하는 건 더 어려워요. 그래서 조금 시간이 걸려도 나를 먼저 그 훈련을 해야 돼요. 내가 엄마로서 지금 아이가 밉다. 내가 엄마로서 이러면 안 되지. 이게 아니에요. 이건 다 판단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구나예요. 이미 있는 거라서 어떻게 판단하고 없앤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미 있는 거를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게 돼버리면 안 돼요. 오히려 그대로 받아들였을 때 그게 해소가 제대로 되고요. 그러면은 오히려 이 에너지가 이렇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해결이에요. 평상시에 무수히 많은 감정들을 이런 식으로 나를 통과해서 지나가던 어떤 공기의 흐름처럼 물의 흐름처럼 자연스럽게 여길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아이를 대할 때도 그렇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오늘 감정에 대해서 조금 더 심오한 얘기를 드렸고요. 오늘 강의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